네, 안녕하십니까.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루이스쌤 김진규입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어떤 경향이라거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9월 모의평가 응시 이후에 출고에서 수험생들부터 입시 기관들까지 모두 다 쉬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 주관적인 평가를 넘어서 이번에 발표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는 거의 충격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수능에서 6.25%, 그리고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5.74%로 1등급 비율이 상당히 낮았는데요. 이번 9월 모의평가 1등급 비율이 15.97%라는 것은 정말로 난이도 조절 실패에 가까울 정도로 쉬웠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단순히 쉬웠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번 수능으로 반영될 거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9월 모의평가 점수에서 합리적 선이 약 5에서 8점 정도까지는 본인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바탕으로 본인의 입시 전략에 맞는 점수를 얻기 위해 남은 기간 오히려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단어의 사용이라거나 문장의 길이는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용의 이해가 조금 더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징적으로 이번에는 지난 6편과 달리 빈칸보다 원래 절대평가 경향대로 이 순서 삽입 문제에서 어려움을 표현한 학생들이 좀 더 많았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역시 절대평가 실시 이후에 이어져 온 유형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특징적인 신유형이라거나 어떤 킬러 문제가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현재 체제에서의 고난도는 21번, 23, 4번 정도의 대입학과 30번, 42번 어휘, 31, 2, 3, 4 빈칸, 그리고 36, 7, 8, 9 순서삽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지난 6평에서 빈칸이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다시 순서삽입 쪽이 조금 더 킬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고난도 문제들의 공통적인 어떤 특성은 확실히 평가원과 교육청은 더 이상 기술적인 부분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흔히 문해력이라고 얘기하는 읽기 능력에 조금 더 중심을 두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번 밑줄을 밑줄로는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특성은 지문 내용 자체를 조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주제를 다른 문제와 달리 간접적으로 제시한다거나 영어 문화권 자체에 사용되는 어떤 이런 은어적인 표현들, 은유적인 표현들이나 은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연계교재를 많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빈칸과 순서삽입은 각자가 약간 절대평가가 되면서 좀 반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빈칸 출연의 경우 이 반복되는 패턴이나 주제문의 중복 내지는 개념의 대응과 같은 어떤 이런 구조적인 형태의 접근법이 조금 더 중요해졌고요. 반대로 순서 삽입의 경우 순서 문제 짝수와 삽입 짝수는 내용의 이해,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해졌고요. 허브스번인 39번과 37번의 경우에는 3점임에도 불구하고 좀 직관적인 단서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구평에서는 38번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내용 읽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이고 39번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내용을 따라가다가 눈에 보이는 단서를 놓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9월 모의평가 결과에 따라 이번 수능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일 텐데요. 그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수에서 조금 더 향상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 평가원의 출제 경향이라는 것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이 평가원 기출 문항과 나아가 교육청 모의고사의 일부 문항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369 수능 이 4개의 3개년 정도의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을 채워하기 위한 훈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번 수능이 어려워지는 것의 방향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이 빈칸과 순서 삽입 쪽은 더 이상 건들기에는 이미 많이 어려워하지 않는가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우리가 절대평가가 된 이후에 특징적이었던 초창기의 어떤 대세였던 것이 무엇이었냐? 어려운 대입 파악입니다. 21번과 23번, 24번의 경우에는 애초에 읽기 자체가 힘들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풀었다는 학생들이 이 절대평가 초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경향을 더 기억을 되살려 봤을 때 이번에 만약 고난도가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난다라면은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20부터 24번과 40부터 42번까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특징적일 수 있는 것은 이 문항 구간대에서 약 80% 정도가 EBS 연계 문항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연계표를 보시게 되면요. 21, 23, 24, 41, 2가 EBS 연계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25, 6, 7, 8의 실용문은 뭐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다들 EBS 교재를 많이 경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 수능의 고난도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대입 파악 쪽과 읽기 능력에 좀 더 중점이 된다면 아무래도 EBS 연계교재 학습을 통해서 이 고난도 지문에 특히 어려운 소재에 대해 배경 지식을 갖춘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두 개의 트랙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난 3개년 정도의 모의고사에 특히 교육청 모의고사 중 서울시와 평가원 모의고사의 이 출제 경향을 조금 더 확실히 파악을 할 것. 두 번째, 지난 연계교재 EBS 수능 특강 2권과 이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들 중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지문의 소재를 반드시 이해할 것. 그리고 나아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연계교재 내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좀 중점적으로 추려서 학습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이번 수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험을 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저희 파이널 단계의 어떤 교육 목표는 첫 번째가 EBS를 바탕으로 나온 이런 모의고사의 어떤 유형들과 지난 3개년 교육청 모의고사와 이 평가원 모의고사에 특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의 어떤 출제 패턴의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남은 저희 선생님들의 이런 많은 노력과 여러분의 노력이 합쳐져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